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은교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연재하려고 하는데 바로 꼼수타파법입니다. 꼼수라고도 하고 함정수라고도 하고 변칙수 이런 거 있죠. 족보에 없는 수 그런 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춰졌기 때문에 상대가 족보에 없는 수를 도울 때 응징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재를 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이렇게 소목에서 한 칸 높은 걸침을 했을 때 밑으로 붙여서 이렇게 당기는 정석을 많이 두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이렇게 바로 당기지를 않고 이렇게 아래로 빠졌을 때 응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실전에서 이렇게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멋모르고 이렇게 치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모양에서는 치받는 게 급소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치받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이렇게 젖히는 수를 없애주는, 상대방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상대를 좀 편하게 해주는 수이기 때문에 섣불리 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막는 것이 가장 좋은 수입니다. 그러면 백은 치받고요, 이렇게 뻗어서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고요, 이렇게 한 칸을 뛰면은 이렇게 나를자 행마를 합니다. 사실 이게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실전에서 이렇게 두기가 쉽지가 않아요. 왠지 이렇게 빠지면은 치받아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막는 수는 떠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자, 끊는 수는 무리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느는 순간 여기 약점이 노출이 돼요. 일단은 받아주겠지만 언제라도 이쪽을 지키지 않는다면 바로 이렇게 응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은 이쪽으로 손이 돌아와야 돼요. 하나 밀고 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꼬부려 가지고 흙은 아래쪽에, 하변 쪽의 모양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 돌도 나름대로 살리면은 충분히 싸울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자, 수순을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사석 작전인데요.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지금 요 석점을 미끼로 해가지고 흙은 하변도 지켰지 좌변 쪽도 주도권을 갖고 가게 되지 다 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백에 깃발이 꽂혀있던 귀라는 걸 감안하면은 바둑은 흙이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다시요. 이렇게 밑으로 빠졌을 때 흙의 가장 좋은 응수는 뭐다? 이렇게 막는 거다. 치받고 뛰면은 그냥 중앙 쪽으로 나를자를 해서 유유히 하변 모양을 넓히면서 둘 수가 있고요. 나중에 백은 이쪽이 급소인데 그냥 혹으로 받으면 됩니다. 당장 나와서 끊는 거는 무거워요. 젖히고 이어가지고 이거는 흙이 충분히 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이쪽에 나와 끊는 수도 있기 때문에 백이 좀 바쁜 형태가 돼서 백은 이쪽 약점을 노릴 수는 없고요. 그냥 뛰는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놓고 이쪽 하변을 받으면은 흙이 충분히 둘 수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다시요. 붙이고 당겼을 때 흙의 최선의 응수는 뭐다? 막는 거다. 치받고 뛰면 나를자로 둬서 하변을 넓혀가는 것이 좋은 수이고요. 이 나를자로 두는 수 대신에 나를자로 굳히거나 하면은 지금은 끊는 약점을 걱정 안 해도 되죠.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손을 빼고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대세점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막았을 때 치받고 이렇게 두는 거 했죠. 그리고 만약에 끊으면 어떻게 둔다? 늘어서 이 젖히는 약점을 노려보고요. 백은 늘고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밀지 않고 두었을 때를 해볼게요. 그러면 밀어가지고 자, 뛰는 거는 쌍립되는 자리가 너무 급소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그때 밀고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것도 흙이 충분히 쌓을 수가 있는 모양이죠. 지금 백이 흙돌을 끊고 있긴 하지만 흙의 양분된 돌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기 때문에 흙도 하변 쪽의 실리를 챙기면서 바둑을 여유롭게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 밀고 두는 것도 역시 밀어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입구자로 흑마를 해서 둘 수가 있다고 보여드렸고요. 자, 그냥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막는 것이 가장 좋지만 흙이 그냥 있는 것도 선수를 잡는 좋은 수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두 칸을 띄면 이 모양도 충분히 두텁기 때문에 둘 수가 있고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선수를 잡고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입고서 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초이스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입력을 해뒀다가 실전에서 이것저것 비교를 해보면서 선택하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입고 이렇게 뛰는 거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치받고 이렇게 다시 약점을 지키는 수도 막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백은 이쪽 띄어서 받아야 되는데 뭐 손을 빼고 둘 수도 있겠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붙이고 아래로 늘었을 때 흑의 가장 좋은 응수는 막는 거고 치받고 뛰면 날일자가 대세점이고요. 끊는 거는 늘어서 싸울 수가 있다. 늘고 어차피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지만 미는 자세가 좋고 뛰어나가면 양분되더라도 양쪽을 여유있게 처리할 수 있더라. 백이 하나 더 밀어놓고 돌아오더라도 밀고 이쪽 하변을 넓힌 다음에 좌변을 움직이면은 이 또한 사속작전을 통해서 유리한 바둑을 이끌어 갈 수가 있더라. 자, 막는 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또 입고 손 뺄 수도 있고 이쪽 계속 둘 수도 있고 밀면 뛰어가지고 이 정석의 양상은 백은 실리, 흑은 세력, 흑은 두터움 이런 갈림이 되겠습니다. 자, 치받는 거는 선수지만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치받고 지키는 수도 뭐 크게 5대5에서 벗어나는 바둑은 아니다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수를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중앙 쪽으로 차렷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입력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받아주면 하변 쪽을 막는 것이 선수죠. 그리고 이렇게 안정감 있게 지킵니다. 아까는 이런 식으로 행마를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좌변 쪽에 백도 아까 모양보다는 조금 두터운 모양이기 때문에 이쪽을 하변 쪽을 이렇게 안정감 있게 지키는 것까지가 정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는 A랑 지금 B 이쪽을 맛보는 거예요. 이쪽. 그러니까 백이 만약에 이쪽을 받으면은 아래로 맞고 하변을 지키고 만약에 밀면은 뭐 늘 수도 있지만 늘고 이렇게 손 뺄 수도 있지만 이쪽 늘 수도 있지만 늘고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요 좌변 쪽을 넓혀가는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벌려가면은 좌변 쪽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임기응변의 수로 이렇게 차렷을 해서 A랑 이쪽 B쪽을 맛보는 그런 작전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기서 재미있는 행마 이렇게 차렷하는 수도 충분히 둘 수 있다는 거 보너스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이렇게 10중 8구면 느는 정석을 택할 텐데 가끔씩 이렇게 느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맞고서 강하게 맞서거나 아니면은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차렷하는 수도 한번 구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뭐 있는 수, 치받는 수 전부 다 복습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